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이 월요일 밤입니다. 벌써 자정이니까 또 화요일이 되겠군요. 눈이 조금 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 고등학교 때 스승이죠. 유명한 철학 교수이자 작가인 장 그르니에가 쓴 어느 개의 죽음에 나오는 말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영 교수가 번역한 책이죠. 개는 언제나 무대의 전면에 나서며 배경과 배역 대사를 알려주는 이의 위치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개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떳떳이 앞을 바라본다. 이 장 그르니의 유명한 산문집이죠. 섬,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은 즐기다가 죽고 사람은 경의에 넘치다가 죽는다. 이 글을 다시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 그르니에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 누구를 개라고 부를까? 누구를 개라고 할까? 누가 개처럼 배역도 상관않고 무대 전면에서 당당하게 지지되는 걸 즐기다가 죽는가? 마침 오늘 최장집 교수가 김대중 도서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리스 어원처럼 인민의 권력으로 이해를 하고 정부 형태가 선거에 기초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경시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파는 다수 의사를 일반 의지로 이해한다. 이런 틀에서 이해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동일한 정치체제다. 듣기에 따라서는요, 정말 질타입니다. 질타. 제가 이 방송에서 자주 루소의 일반 의지, 제너럴 윌,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 허구성을 말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식인의 정직한 말씀을 들으니 속이 좀 뚫렸습니다. 솔직히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는 조국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이론가라면서 카를 슈미트 이론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더군요. 카를 슈미트는 베를린대 정치학 교수였죠. 그리고 전체주의적 법 이론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조국이 그 정도의 이론가였습니까? 조국이 카를 슈미트라면 히틀러는 누구인가요? 조국이 장 그르니에가 말하는 개는 아닐 겁니다. 장 그르니에는 개를 무척 사랑한 철학자입니다. 자, 오늘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이 오늘 담화란 걸 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표현은 우리식으로 제가 좀 따듬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뭘 빼앗는다 해도 우리의 자존과 미국에 대한 분노만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로 김정은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경우에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데 대해 참을성 잃은 늙은이라는 걸 확연히 알리는 대목이다.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된 늑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망스럽다. 하는 짓이 잘고 얄밉다는 뜻이죠. 우리는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늑다리라는 말도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은요, 2017년 9월이더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김정은이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성명에서 처음 썼죠. 두목부터 졸개까지 정말 막 나가는 북한입니다. 어제 제가 미북 충돌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은 일제히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장원 급제입니다. 기로에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사실 환상은 이미 깨졌죠. 조선일보는 이 3면에서 동창리, 풍계리, 영변 이 3종 세트가 재가동 태세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제목은 좀 직설적입니다. 언론답습니다. ICBM 재개 협박, 트럼프 건드린 김정은. 동아일보는 이 3일에 거쳐서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의 이동 발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제목이 또 이렇습니다. ICBM 레드라인 건드리려는 북의 자기 파괴적 벼랑 끝 전술.
그런데 ICBM 레드라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트럼프가 아니라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죠. 돌아가는 걸 보니 지난번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내용도 그때 제가 짐작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동창리 실험 성공이라는 것도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 신형 엔진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체 연료 ICBM의 경우에 액체 연료보다 적어도 1시간은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TEL을 이용한 발사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발사 징후 10분 내에 발사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요, 김정은이 아무리 간이 커도 절대 미국을 ICBM으로 공격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ICBM을 시위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건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샤를르 드골이 핵 개발을 하지 말라는 존 F 케네디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한 게 있죠. 미국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말을 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황이죠.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동단계를 강조했더군요. 심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지난번에 199개 안건에 올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한국당 의원총회 승리를 조건으로 달긴 달았더군요. 대신 10일 끝나는 정기국회까지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를 하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 선거법과 공수처 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심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해왔는데 민주당은 1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수집해 두었죠. 민주당 보관은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친여 여당으로 과반이 확보가 되니 임시국회 회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일 단위로 짧게 끊어서 반복해서 임시국회를 수집을 하면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아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담합을 깰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차기 총선에서 현역 50% 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과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50% 교체입니다. 황 대표는 오늘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 신호, 이렇게 말했더군요. 글쎄요, 당장 당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당의 친황일색인 거죠. 그러니까 잘라내는 사람은 전부 다 비양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당직 교체도 결국은 공천 때 쓰는 여론조사를 생산하는 곳이죠. 여의도 연구소에서 김세연 의원을 내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수 통합은 한여름 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황 대표부터 연동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 통합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조차 나오더군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설령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정의로운 길을 걸어야 최종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결국 예산안은요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러니까 손학규파죠. 그리고 민평당, 정의당, 대한신당 등이 모여서 이른바 4+1 협의 철학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513조 5천억에서 불과 1조 2천억을 삭감한 예산안에 합의했다는군요. 전에도 수차 말했지만 이건 민주주의를 위장한 폭거입니다. 물론 한국당 새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의 변형 모임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하니 좀 바뀌긴 하겠죠. 그래도 아마 총액은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이렇게 의회가 의회 구실을 못한다면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재정에서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곳간에 살이 섞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60조가 훨씬 넘는 빚이나 내가며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해 기껏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노인 일자리며 턱없이 북한 퍼주기 그리고 공무원 늘리기라면 후세에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잘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재정 확장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긴축할 곳에 긴축을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기 전에 규제부터 없애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노동 환경부터 계획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국회의원들 참 간도 큽니다. 정규영 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군요.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 라고 했던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하겠습니다. 6, 7일 이틀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는 피의자가 된 거죠. 동아일보 8면에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송병기는 2년 전에 2017년 9월이죠. 그리고 10월경입니다. 9월에서 10월경 청와대 민정실의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동향 보고란 걸 전달합니다. 문모 행정관은 11월 1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데 김기현 시장과 측근들의 유착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이걸 또 공정위에 이첩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공정위는 사실상 무혐의 의견을 냈죠. 그리고 경찰에 조사받은 공무원들도 일제히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모 행정관이 만든 보고서는 백운우 민정비서관과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에 다시 하명수사로 내려갑니다. 문모 행정관의 보고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의혹 이렇게 적시되어 있죠. 측근이 아니라 김 시장을 곧장 겨눈 겁니다. 이 하명을 받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허위 보고를 이유로 수사팀까지 교체하면서 최초 진정한 건설업자와 유착을 한 성모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킵니다. 그 성모경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교체된 경찰관에게 지난해 전화를 건 정황을 이번에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민정비서관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래고기 갈등이나 확인하러 출장 갔다고 하고 이번엔 또 수사경찰관에게 직접 전화까지 수차례 걸었다고 하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송병기는 퇴직 공무원 김모 씨의 이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송병기는 문모 행정관과 접촉하던 시기에 문제의 레미콘 업체 대표와 만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이건 정말 복마전입니다. 건설업자와 상대방 후보의 캠퍼, 그래 송병기 씨죠. 그리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얽혀있는 복마전 말입니다. 어떻든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한다고 하는군요. 그는 2017년 10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비위 의혹을 논의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 통보한 경찰관 11명은 지금 전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만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군요. 오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이 뉴스를 검경 갈등 고자라고 하면서 비교적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직적 저항으로 봐야죠. 그 조직적 저항인데 왜 경찰은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지금 직권남용 공범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할 때 정점에 오를 겁니다. 오늘 황운하는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조사받겠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소크라테스? 제가 국가란 책이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를 전혀 읽지 않았다는데 걸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를 말씀드려야겠군요. 어제 8일 밤 야구장이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U2가 첫 내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곡 울트라바이올렛, 이 노래를 부를 때 공연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에 한국 여성 10명의 얼굴과 이름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나라 여성들 얼굴이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펼쳐진 얼굴로는 문화유산인 해녀, 그리고 화가 나해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병사죠. 박경원 씨 외에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그리고 고 이태영 박사, 이런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타이틀로 등장하고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얼마 전에 죽은 설리까지 등장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기사에는 공연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가 U2의 보컬 보노와 대화하는 사진이 옆에 실려 있었습니다. 보노는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대중예술이지만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몸도 마음도 무척 춥습니다. 사방이 적이라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는 생각으로 견딜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